칼 뉴포트 저서 초집중.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초집중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방해와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죠. 휴대폰 알림, 이메일, SNS, 멀티태스킹의 유혹.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집중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칼 뉴포트는 그의 책 초집중에서 깊이 몰입하는 작업, 즉 초집중이 오늘날 우리 삶과 일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초집중이 중요한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집중의 가치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뉴포트는 현대의 사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얕고 산만한 일에 빠져 깊이 몰입하는 초집중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책에서 말하는 초집중이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몰입해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집중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왜 초집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초집중을 통해 생산성과 창의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깊이 몰입할 때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질 좋은 결과를 냅니다. 둘째, 오늘날의 경쟁 환경에서는 단순한 얕은 일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초집중을 통해 깊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인정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또한 칼 뉴포트는 얕은 일과 깊은 일을 구분합니다. 얕은 일, 이메일 확인, SNS, 잡무 같은 집중도가 낮은 일, 깊은 일, 고난도 문제 해결, 창의적 산출물 생산 등 집중이 필요한 일들. 우리는 얕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깊은 일에 몰입할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초집중 상태는 연습과 훈련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방해 요소를 줄이며 집중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어떻게 와 닿으시나요? 지금 이 영상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초집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초집중을 크게 방해하는 현대인의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디지털 산만함입니다. 휴대폰, 이메일, SNS 알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집중을 분산시켜 버립니다. 한번 알림이 울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러 가고 그 순간 몰입했던 생각은 사라져 버립니다. 두 번째는 멀티태스킹의 함정입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하면서 사실은 어느 하나도 깊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생산성과 기억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셜미디어 중독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컨텐츠를 소비하는 데서 오는 즉각적인 만족감은 잠깐의 행복을 주지만 오랜 시간 집중력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 뉴포트는 이런 산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인 집중과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권장합니다. 알림을 꺼두거나 SNS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죠. 또한 깊은 일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공간, 정해진 시간에만 집중하는 습관, 그리고 단순한 루틴이 여러분의 집중을 높여줍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집중 방해 요인들을 인지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삶과 일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오늘 초집중력을 실제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시간 블록 기법입니다. 칼 뉴포트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오로지 깊은 일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모든 방해 요소를 차단하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하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이메일 확인도, 휴대폰 사용도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작업 환경 정리입니다. 주변이 산만하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필요 없는 기기는 시야에서 치우세요. 조용한 공간이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디지털 미니멀리즘 실천입니다. 필요한 앱과 서비스만 남기고 불필요한 알림은 모두 꺼주세요. SNS 사용 시간도 하루 30분 이하로 제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루틴과 의식화입니다. 초집중 상태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깊은 일을 하는 습관을 만들고 집중이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의식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식과 회복도 꼭 필요합니다. 뇌는 계속 집중할 수 없기에 중간중간 짧은 휴식과 운동으로 리프레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 뉴포트는 이 밸런스가 초집중을 지속하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집중 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초집중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에 완전히 몰입하다 보면 개인 생활이나 휴식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뉴 칼포트는 집중은 휴식과 회복과 함께할 때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일과 집중만 계속하다 보면 뇌가 지치고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집중한 후에는 충분한 휴식과 리프레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짧게 산책하거나 명상, 가벼운 운동을 하며 뇌와 몸을 충전하는 겁니다. 또한 집중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시간 경계 설정도 중요합니다. 칼 뉴포트는 업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이나 업무 생각을 멀리하고 온전히 개인 시간을 즐길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초집중과 휴식, 개인 생활을 균형 있게 맞추는 법은 삶의 질을 크게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초집중이 단지 일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칼 뉴포트 저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팁,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하세요. 25분간 집중해서 일하고 5분간 휴식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건데요. 짧은 시간에 몰입하는 연습을 하면서 집중력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집중 환경 만들기입니다.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두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세요. 필요한 도구만 책상 위에 놓고 방해 요소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작업 리스트 작성입니다. 하루 해야 할 일을 미리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가지씩 완성해 나가면 더 쉽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인드풀리스 명상입니다. 매일 5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면 산만한 생각을 잠재우고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칼 뉴포트는 말합니다. 초집중은 노력과 훈련으로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우리 삶은 점점 더 산만해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깊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더 같이 있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집중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집중 비법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